그렇다면 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양이 너무 많아서 며칠 동안 힘들고 나는 그냥 나오다 말어 이런 분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양은 건강에 어떤 영향입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생리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생리량이 갑자기 줄었다. 네. 또는 평소보다 생리량이 갑자기 증가되었다. 계속 이제 증가돼서 나온다. 이러면은 어떤 변화가 이제 몸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를 와서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원장님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게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소량이 나온다 이게 위험한가요? 대부분은 많이 나오는 쪽이 위험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적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조금 드문데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호르몬의 변화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드물게는 옛날에 저 소파 수술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하실만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그 소파로 인해서 자궁 내막에 유착이 생기면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많을 때는 더 위험할 수 있다. 근데 많으면은 제일 많이 흔히 이제 아시는 자궁 내막에 무슨 출혈 같은 이런 거네요. 용종이 있다거나 아니면 성근증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은 근종이 있다거나 이런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항상 유지. 되죠. 체중처럼 이것도 예, 계속 예. 유지가 돼야 되는 예, 거네요.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이제 갱년기 다가오면서 네.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 양이 많았다 적었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리 주기도 호르몬의 변화를 인해서 바뀔 수 있고. 야,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양도 적당하게, 날짜도 적당하게 평균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또 예, 중요한데 맞습니다. 문제는 생리할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빈혈 때문에 좀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리를 보통 정상적으로 3일 내지 일주일 정도 이제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양이 30cc에서 80cc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카스 한 병도 안 되는 거예요. 바카스 한 병이 100cc인데.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 생리 많이 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잘 그걸 아느냐면 생리 패드를 하루에 5장 이상 교체를 하는지. 교체를 하면 생리량이 많습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빈혈이 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은 빈혈의 증상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근데 네. 사람들이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어지러움증이 있으면 우선 빈혈부터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고 우선은 생리 때 두통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증상이 있는 건 이유가 있다. 우선은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두통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궁 내막증이라고 네. 말씀드린 이 자궁 내막증이 자궁 내막이 이렇게 뭐 타고 올라서 뇌 쪽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 무서운데요? 무서운 얘기인데 예. 이거 근데 안심해도 되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요거는 이제 드문 예. 경우지만 예. 이럴 수도 있으니까 검사는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할 때는 우리가 필요하면 뭐 MRI를 찍어보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리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내 몸에 어쩌면 고장의 신호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잘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좀 더 무서운 게 나는 그냥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덩어리처럼 뭐가 뭉쳐서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 그러니까 생리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호르몬을 명령을 받고 자궁 내막이 착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네.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궁 내막이 착상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얘기가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점점. 두꺼워져서 착상이 되면 임신이 이제 진행되는 건데 착상이 안 되면 이 두꺼워져서 준비해 놓은 이 제품이 필요 없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임신을 위해서 새 제품을 바꾸기 위해서 얘를 내보내버려요. 그게 생리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오는 게 자궁 내막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해봤지만 이제 덩어리 같은 게 나오는데 미끈미끈한 막처럼 그래서 그게 막처럼 생겼다 해서 옛날 사람들이 내막이라고 자궁 내막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궁 내막이
문제가 생기면 생리양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리라는 게 피잖아요, 피. 그렇죠. 피는 양이 많을 때는 빨간색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덩어리 지어서도 나와요. 왜냐하면 자궁이라는 게 여기 모형 보시다시피 자궁 내막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게 되면은 우리 코피 날 때처럼 바로바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약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굳을 네. 수가 있어요. 아, 피가 거기에 모여서. 멈춰 있을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멈춰서 굳어서 나오기 때문에 덩어리가 형성이 돼요. 네, 그래서 이 공간에 덩어리가 형성되면서 같이 푹푹 쏟아지는 거죠. 그건 위험한 건 아니에요, 원장님? 그게 이제 위험하다기보다는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 그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예, 없지만 그래도 확인은 좀 필요하겠네요. 양이 많으면 뭔가 병변이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이제 이 양이 줄어들면 이 피가 우리 혈액 성분 안에 철분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 철분이 이 양이 작을 때는 산화가 일어나서 색깔이 좀 까맣게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 끝 무렵에는 생리피가 왜 까만색이냐 하면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 그게 신호네요. 예, 근데 그게 양이 줄었기 때문에 색깔이 변했을 뿐인데 그게 우리가 나쁜 피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 이래서 예.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쁜 피가 아니고 양이 줄었기 때문에 색깔이 까만색으로 변한 거예요. 아, 그래서 선지를 보면 까맣지 않습니까? 굳어 있는. 아,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예. 아, 역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내 몸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생리할 때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생리가 약간 변화가 있는데도 병원을 찾지 않으시는 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많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뭐 부정출혈이라 해서 생리와 생리 사이에 피가 나시는 분들이 네. 그 양이 많을 때도 맨 빨간 피고 양이 적으면 까만 피가 나와요. 근데 빨간 피가 나오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바로 오세요. 무서우니까. 근데 까만 피가 나오면 뭐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근데 계속 한 3, 4일 나오게 되면 이제 기분 나쁜 피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자궁 내막도 살펴보고 네. 먼저 초음파를 봐서 용종이 있는지 혹들이 있는지를 근종이 있는지 성근증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돼요. 아, 원장님 그러면 이제 자궁 관리, 자궁 진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받는 게 딱 낫다고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바이오리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바이오리듬이 좋은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리를 하게 되고 양의 변화도 없고 이런 분들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정기 받으시고. 검진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에 변화가 있고 생리통이 갑자기 심해진다. 생리양이 많아진다. 또는 뭐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럴 때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수시로 오셔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원장님과 좀 친해지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본인과 먼저 친해지셔서 예, 본인의 그 이 변화를 네.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몸에 여성분들은 다 자궁이 있지만 가장 안 친하고 그냥 놔두는 게 자궁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렇죠. 이렇게 같이 유튜브 보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우리 또 손성대 원장님과 좀 친해지시면 내 몸 아주 바이오리듬에 맞춰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물어보자고 생리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또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질환이 궁금할 땐 무엇이든 물어보자고.